자, 매주 금요일 금빛 재무생활 함께 해주시는 두 분 전문가, 금빛 브로맨스를 뽐내는 두 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형님 임영록입니다. 아우 이선우입니다. 환영합니다. 자, 오늘도 기대가 됩니다. 두 분 어떤 얘기를 해주실 건가요? 네, 오늘 그 금빛 재무생활 주제는요. 네. 보험 가성비를 높이는 방법입니다. 기대가 됩니다. 우리가 이제 보험 가입하고 유지하다가 내가 저번 주에도 얘기한 건데 보험을 잘못 가입했나라고 이제 고민될 때 많은데요. 그래서 이제 보험을 유지하던 것들을 이제 해약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죠. 그래서 이제 처음부터 가입을 잘 하셔야 되거든요. 맞아요. 원래는. 근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중간에 조정해서 이제 손실을 최소화하고 가성비를 높여서 유지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정리정돈이라고 저희는 표현을 하는데 정리정돈이 굉장히 신중해야 됩니다. 이게요, 한 번 보험이라는 게 정리를 하잖아요. 그러면 되돌릴 수가 없어요. 다시 이게 안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리정돈을 잘하는 사람, 제대로 해줄 사람하고 같이 해야지 나중에 후회할 일이 없다라는 얘기를 늘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정리정돈 전문가가 바로 가정경제 전문가인 겁니다. 오늘도 형님과 아우 금빛 브로맨스 두 분과 함께 이제 여러분의 정리정돈을 도와드릴 건데, 보험을 준비할 때 가성비를 높이는 방법을 알려주신다라는 이야기를 오늘 해주셨어요. 듣고 계신 우리 청취자 여러분도 끝까지 집중을 하셔서 동키 여러분 도움되는 정보 많이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기대 가득한 마음으로 시작을 해볼까요? 네, 그 보험은 항상 말씀드리지만 비용이고 지출입니다. 저축이 아니에요. 네. 그냥 살다 보면 어떤 질병에 걸릴 수도 있고요. 반대로 건강하게 지내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보험을 가입하는 이유는 언제 어디서 어떤 질병으로 인해서 어떤 사고로 인해서 경제적 위험을 대비하기 위한, 그래서 보험을 가입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신에게 맞는 기준을 세우고 거기에 그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그 방법을 잘 몰라서 난감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맞아요. 방법도 모르지만 나한테 맞는 기준을 세운다. 이게 진짜 어려운 거거든요. 이게 내 기준을 찾는다. 어떤 기준을 어떻게 세우라는 거지? 여기부터가 딱 막혀요. 네. 그래서 이제 보험사 같은 경우에는 생명보험회사하고 손해보험사 이렇게 상품을 만날 수 있는데요. 네. 근데 이게 상품마다 목적도 다르고 보장 범위도 다르고 보험료도 다 달라요.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나의 목적에 맞게 상품을 가입해야 되는데 네. 이제 예를 들어 내가 질병이나 사고로 인해서 수입이 단절되는 상황을 고려해서 대비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경제활동 제일 왕성하게 하는 시기가 이제 40대인데 이런 분이 암에 걸렸다라고 하면은 막막하다. 치료비도 분명 필요한데 네. 소득 단절이 되잖아요. 이제 가정에 들어가는 생활비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요 기준을 보셔야 될 게 이제 소득 단절이 됐을 때 어떻게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되는가, 요 부분입니다. 그렇죠. 이게 어떤 암에 걸리느냐에 따라서도 다를 수 있겠지만 어쨌든 몸이 아프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내가 뭐 사업을 하든 아니면 직장에 다니든 내가 아픈데 일을 하러 나간다. 이거는 진짜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소득 단절 이 부분도 분명히 고려를 해야 되는 부분이죠. 네, 그렇죠. 충분한 자산이 있고 준비가 되어 있는 분이라면 뭐 비싼 중입자 치료, 꿈의 치료라고 하죠. 요즘 너무 비싼데 그런 치료도 부담 없이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적게는 수천만 원, 정말 많을 때는 억 단위까지 치료비가 발생되는 치료거든요. 근데 효과는 너무 좋아요. 부작용도 거의 없고. 근데 어떤 분들은 이런 비싼 비용 때문에 치료를 할 수 없는 분들도 있고요. 때론 어떤 분들은 치료보다는 바로 수술로 이어지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어떤 치료를 받던 간에 한동안 일을 못해 그 소득이 단절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적어도 평균 3년 전후 정도에 이 소득 공백이 대비하기 위해서 적어도 좀 연봉에 비례해서 진단비를 준비하는 방법도 좀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네, 보편적으로 이제 3대 진단비를 말할 때 암이랑 뇌, 심장을 말하는데요. 네. 근데 이 질환들 걸렸을 때 경증이거나 중증이거나 그 치료 기간이랑 비용이 많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암이랑 뇌랑 심장을 대비할 때는 첫 번째로 준비할 건 이제 진단비고요. 네. 근데 이제 요 진단비를 또 준비할 때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 두 가지로 나뉘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발병 확률로 우리가 고민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많이들 하는 수술이 1위에서 3위가 백내장이고요. 그리고 10위 안에는 협심증이라고 심장질환 쪽 수술을 합니다. 네. 그리고 20위 안에는 암 수술이 들어가요. 이 발생 빈도 통계를 따르면 심장질환, 암, 뇌질환으로 준비를 하는 게 맞는데 실질적으로 경제적인 문제를 가장 크게 일으키는 거는 암이랑 뇌하고 심장이거든요. 그래서 발생 빈도랑 또 경제적인 문제를 일으키는 그 크기하고는 순서가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고려하실 때는 발생 빈도로 인해서 일어나는 문제하고 그 가정경제 문제를 일으키는 부분하고 다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어쨌든지 간에 그 두 가지를 다 고려하면 심장과 뇌와 암, 요 세 가지는 잊지 말고 진단비는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거네요. 순서가 어떻게 뒤바뀌든 간에. 그럼 발생 확률과 경제적 위험에 따라 진단비를 준비해야 된다. 요 부분을 오늘 조금 자세하게 들어봐야겠어요. 처음 들으시는 동키분들도 꽤 많으시거든요. 요 부분 조금 더 자세하게 짚어주시겠어요? 네, 우선 발생 확률을 좀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네. 암을 예로 좀 들어볼게요. 네. 40대 남성과 70대 노인을 좀 비교해 보겠습니다. 40대 남성은 70대 노인보다는 암에 걸릴 확률이 좀 낮아요. 하지만 가정을 책임져야 하는 40대가 경제적으로는 더 큰 위험이 발생하기 때문에 연령과 수입을 고려해서 진단금을 준비하는 거죠. 그리고 진단금의 수준은 최소 치료 기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평균 2, 3년 정도의 소득 공백 기간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때 필요한 생활비 등을 참고해서 진단비를 좀 준비하시면 대략 그 수준이 연봉과 비슷한 수준이에요. 네. 그래서 아까 제가 여러 가지 고려를 해야 되는데 그거 따지기 좀 어려우시면 적어도 자기 연봉과 비례해서 준비를 하셔라라는 기준을 세워드린 거고요. 네. 그래서 암 진단비는 적어도 그렇게 준비를 하시되 심장과 뇌질환은 이보다 좀 적게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무래도 발생과 그에 따른 경제적 위험 크기가 좀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는데요. 그 대신 이 진단비가 좀 부족하다 싶을 때는 수술비로 좀 그 부분을 대비하시는 것도 좋아요. 진단비가 사실 제일 좋습니다. 이 진단비는 진단만 받아도 나가는 거기 때문에 진단비가 최우선이긴 하지만 암, 뇌, 심장 진단비를 정말 좋게 하면 정말 보험료가 너무 비싸거든요. 그래서 유지할 수 있는 만큼을 하되 그 안에서 우선순위를 두는 겁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수술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진단만 받고 약만 복용하고 치료하는 경우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그런 경우에는 추적 관리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아무래도 수술로 이어지는 상황보다는 경제적 위험 크기가 좀 작거든요. 하지만 수술로 이어질 경우에는 좀 더 중한 상황이기 때문에 소득 단절 기간이 좀 더 길어질 수 있고요. 네. 그 기간에 좀 더 많은 생활비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단비와 수술비를 함께 준비하시는 게 굉장히 좋고요. 특히 뇌질환 같은 경우에서는 굉장히 보상 범위가 넓긴 하지만 특히 뇌출혈의 경우는 수술로 이어질 경우에는 후유증도 되게 심하고요. 그다음에 어쩌면 일시적 소득 단절이 아니라 영구적으로 소득이 단절되는 상황이 발생될 수도 있어요. 그럴 후유증 가능성이 때문에. 높죠. 네. 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는 수술비로 비중을 높게 책정하시는 것이 좋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진단비는 진단만 받아도 나오는 거고요. 수술비는 그 질병으로 인해서 수술했을 때 수술비가 나갑니다. 그래서 혼동하지 마시고 이 부분은 꼭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 진단만 받고 치료가 쉬운 경우에는 문제가 크게 없을 수 있지만 큰 수술로 이어지는 경우에는 소득 공백이 아주 클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도 어떻게 진단비를 준비해야 되고 얼마의 진단비를 준비를 해야 될까? 진단비와 수술비의 어떤 비율을 어떻게 해야 될까? 진단비를 많이 준비해야 될까? 수술비를 많이 준비해야 될까? 이런 것들 많이들 고민하고 계실 텐데 이런 부분을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준비를 하시면 괜찮겠다라는 원칙을 말씀해 주셨고요. 나는 들었지만 그래도 잘 모르겠다. 우리 집은 약간 이런 것들이 고민인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 질문이 있으시다면 문자창으로 질문을 주셔도 좋습니다. 혹은 전반적으로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나 아니면 조금 더 자세하게 물어보고 싶은 것들이 있다 하신다면 자세하게 1대1 상담을 받아보셔도 좋아요. 그럴 때는 무료 상담 원한다라는 이야기 주시면 저희가 상담 가능하시도록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방금 말씀 주신 부분 외에 또 필요한 부분 신경 써야 될 거 어떤 게 있을까요? 이수원 전문가님. 네, 이렇게 그 보험을 준비하고 해지하거나 이제 조정할 때 가장
많이 거론되는 보험이 있습니다. 제가 한때는 사랑했던 종신보험. 한때는 사랑했던. 예, 한때는 사랑했던 종신보험인데요. 네. 종신보험은 사망보험금을 준비하거나 상속을 대비하기에는 상당히 좋은 상품이에요. 그런데 일단 보험료가 비쌉니다. 보험료가 그렇죠. 비싸고 뇌하고 심장 쪽 질환이 범위가 상당히 좁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암 같은 경우에도 대장전망내암이나 방광암, 유방암, 전립선암 같이 이런 부분들의 암이 일반암이 아니라 소외감으로 구분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종신보험이 일반 사망 보장만 하는 경우도 있고 다른 어떤 보장 내용이 들어가 있더라도 뇌나 심장 같은 경우에는 좁은 보장 내용으로 들어가 있거나 아니면 암이 포함이 되어 있더라도 이런 생식기 암 같은 것들이 소외감으로 분류돼서 좀 금액을 적게 보장해 주는 걸로 들어가 있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조금 좋지는 않다라는 거네요, 보장 내용이.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또 많은 전문가분들이 종신보험을 이렇게 정리정돈할 때 정리해 주시는 경우가 많으시잖아요. 종신보험 해지와 관련된 내용들도 사연을 보면 굉장히 많이 오거든요. 해지할 때 손해가 가장 큰 게 종신보험이기도 하고 그래서 고민이 참 많이 되기도 해요. 네. 저희도 상담을 한번 해다 보면 가장 많이 고민하는 게 종신보험이에요. 그래서 손해가 가장 큰 이유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보험료가 매우 비싸서 그런 건데요. 네. 아시는 것처럼 종신보험은 사망보험금이 주계약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 주계약 보험료는 일반적으로 사망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한 위험보험료뿐만 아니라 여기 적립보험료도 같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더 비싼 거거든요. 그런데 종신보험은 무조건 해지하는 게 아니라 보완해서 가져갈 수 있으면 가져가는 것도 저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많이 안내해드리는 방법이 감액완납이라는 제도인데요. 감액완납할 수도 있고 또는 감액 완납이 안 될 경우에는 감액 조정해서라도 가져갈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감액 완납은 저희가 여러 번 많이 언급했던 것 같고요. 감액 조정이라는 거는 사실 조금 낯선 단어이기도 합니다. 요것들 조금 설명을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감액 완납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네, 먼저 감액 완납 말씀드리면요. 네. 이제 말 그대로 납부하고 있는 보험료를 감액해서 완납시킨다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완납했으니 이제 더 이상 보험료는 납부하진 않고요. 근데 이제 감액 완납 시에는 이제 주의할 부분들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유니버셜 기능이 없는 종신보험이어야 합니다. 유니버셜 기능이라 하면은 추가 납입 기능, 중도 인출 기능, 그리고 납입 중지, 약 어느 정도의 그 저축보험 기능을 유니버셜 기능이라고 하고요. 네네. 두 번째로는 일정 기간 이상 동안 납부가 된 종신보험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감액 완납했을 때 사망보험금이나 진단비, 수술비 등 이런 부분들을 이제 해약환급금으로 추가로 납부해야 될 보험료를 완납시키는 거거든요. 그리고 최소로 유지해줘야 되는 그 사망보험금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너무 짧은 기간에 유지됐던 그 종신보험은 감액 완납이 안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망보험금을 1억을 받는 종신보험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만약에 유니버셜 기능이라는 게 없는 사망보험이다. 근데 앞으로 남아있는 기간이 좀 있는데 이거 너무 부담스럽다 했을 때 그냥 해지할 게 아니라 1억을 5천으로 줄이고 남아있는 기간 동안 나는 돈 안 내겠다 하고 감액 완납을 딱 처리해버리면 남아있는 기간 동안 나는 종신보험에 대한 보험료는 안 내돼. 나중에 종신에 대한 보장은 5천만 원만 받게 되는 거죠. 이렇게 딱 처리를 해버리는 깔끔하게. 그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맞아요. 손해는 보지 않고 더 이상 보험료도 안 내도 되는 부담은 없어지는. 이렇게 하는 게 감액 완납이다라는 거 여러분도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내가 유니버셜이라는 기능, 그러니까 뭐 추가 납입이나 중도 인출, 납입 중지 뭐 이런 저축과 관련된 여러 기능이 없는 종신보험을 가지고 있다. 근데 일정 기간 이상 내가 내서 오랫동안 내왔다. 그래서 손해 보긴 싫다.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정리하는 방법도 있다라는 거 여러분 알아두시고 감액 조정에 대해서도 좀 알려주세요. 제가 지금 주디를 보면서 주디가 말씀하시는 것들을 들으면서 와, 우리 주디 진짜 전문가 다 됐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두 분이 설명해 주신 걸 그대로 정리한 거예요. 좀 그렇게 깔끔하게 정리를 잘 해주셨는지. 근데 감액 완납이 안 되는 분들은 네. 감액 조정을 해서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감액 조정은 그 말 그대로 그 종신보험의 그 유니버셜 기능이 있어서 감액 완납이 안 되고 해지하기 싫을 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나는
그래도 조금 유지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이제 사용하는 방법인데 감액 완납과 같이 주계약과 특약들의 그 금액들을 조정해서 보험료를 낮추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앞서 말한 것처럼 완납이 아니라 줄어든 보험료는 계속 납부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스탑이 되거나 아니면 밀렸을 경우 연체되었을 경우에는 해지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굉장히 좀 주의하셔야 되는데 그런데 이 부분은 감액 완납도 되고 또는 뭐 유니버셜 기능이 있기 때문에 감액 조정이 돼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근데 이런 부분들이 너무 헷갈리고 설명을 드려도 잘 그 기억을 못 하시고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쵸. 그럴 때는 가입한 생명보험사에 콜센터에 좀 문의하시면 자세하게 좀 안내를 받으실 수 있고요. 그리고 심지어 감액 완납이 가능하면 얼마큼까지 가능한지도 다 안내를 해드립니다. 그래도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전문가들에게 상담 신청하시면 감액 완납에 대해 친절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감액 완납에 대해서 그리고 또 감액 완납이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거 그냥 포기하지 마시고 감액 조정도 가능할 수 있으니까 어쨌든 지금 내가 종신보험 내고 있는데 오랫동안 냈어요. 나는 이거 그냥 가져가기도 부담스럽고 해지하기도 불편해요.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든 정리정돈은 가능합니다. 누가? 전문가가. 그러니까 도움 요청하시면 도와드릴게요. 무료로 상담 가능합니다. 도움 필요하시면 도움 필요하다고 말씀만 주시면 돼요. 먼저 손을 내밀어 주셔야 저희가 잡아드릴 수 있으니까 여러분은 손만 내밀어 주세요. 샵 0999 열어두고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두 분께 요청하셔서 상담 신청을 해주신 분의 사연을 들어볼 텐데 사연을 듣기에는 조금 애매한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사연도 잠시 후에 4부부터 들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이걸 좀 여쭤보고 싶어요. 제가 예전에 암보험과 관련해서도 감액 조정이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지금 종신보험에 대해서 얘기하다 감액 조정 얘기가 나왔는데 암보험도 가능합니까? 다른 일반 보험들도 가능해요? 네, 제가 말씀드릴게요. 모든 보험은 다 조정이 가능합니다. 다신 이제 특약들의 가입 금액이 있잖아요. 암 진단 같은 경우에는 뭐 5천이면 5천, 6천이면 6천 이렇게 가입을 하셨을 건데 그거를 5천, 4천, 3천 이런 식으로 가입 금액을 낮춰서 줄일 수는 있어요. 대신 이거를 늘릴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제한된다는 부분이 있고 네. 줄이는 것들도 좀 따져 보셔야 되는 게 그 안에 수많은 특약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상품에 따라서 연계되는 조건들이 있습니다. 내가 이거를 A라는 특약을 가입할 때는 B라는 특약이 반드시 있어야 돼. 이렇게 그때그때 상품마다 조건들이 있기 때문에 이 조건들은 그 당시 상품에 판매됐던 그 전산에 들어가서 그 좀 조사를 좀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좀 담당 설계사나 또는 콜센터를 통해서 좀 안내받으실 수도 있고요. 만약에 그런 것들이 좀 어렵다. 그런데 조정을 하고 싶은데 나는 좀 그게 쉽지 않다 하는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네. 앞서 3부에서는 보험을 가입할 때 가성비를 높이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이제 이어서 두 분께 고민 상담을 하고 솔루션을 받으신 이야기, 청취자분의 이야기를 들어볼 차례였습니다. 과연 어떤 고민이 있으셔서 두 분을 찾아오셨는지 그리고 어떤 솔루션을 받게 되셨는지도 한번 쭉 이야기 들어볼게요. 사연부터 들어보죠. 안녕하세요. 저는 수원에 살고 있는 50대 주부입니다. 내성적인 성격 탓에 상담 신청을 하기까지 고민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용기를 내 사연을 보냅니다. 사실 최근에 남편과 돈 관리 문제로 부부싸움을 했습니다. 남편은 애들 결혼 시기도 다가오고 저희의 노후 준비도 해야 할 것 같다면서 얼마나 모았는지 확인하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매달 저축도 적고 보험료도 많이 내냐며 돈 관리를 좀 못하고 있다고 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동안 살림을 하면서 낭비한 것 하나 없이 아끼면서 살아왔는데 남편이 제 마음을 몰라주니까 좀 많이 서운했어요. 이왕 이렇게 된 김에 우리가 가입한 보험은 제대로 가입한 건지 노후 준비도 할 수 있는지 점검받고 싶습니다. 전문가님들 시원하게 점검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너무 서운할 것 같아요. 낭비 없이 살아왔다. 근데 남편분이 이렇게 보험료도 많이 내냐? 매달 저축을 왜 이거밖에 못하냐? 돈 관리 왜 이렇게 못하냐? 이렇게 한 소리 하시면 너무 서운하죠.
상처 많이 받으셨을 것 같아서 참 안타깝고 그렇습니다. 일단 본인이 가입한 보험의 보장 내용도 잘 모르시는 것 같고 그런데 노후 준비도 하고 싶다라는 얘기도 하셨어요. 우리 집 보험 제대로 가입한 건지도 궁금하다라는 얘기도 주셨고요. 자, 그러면 궁금합니다. 두 분이 사연자분 직접 만나보셨잖아요. 어떤 상황이었나요? 네, 그 현재 사연자님 가정의 경우에는 남편과 아내, 그다음에 27살인 딸 이렇게 3인 가족입니다. 내 집 마련하고 딸도 대학 졸업까지 시키느라 정말 알뜰하게 살아오셨는데요. 네. 남편분도 답답한 마음에 무심코 한 말이지 진심은 좀 아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그럴까요? 됩니다. 네. 그래도 그런 말이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건 맞죠. 네, 그래 그렇게 믿고 싶어요. 네, 맞아요. 네. 네. 그리고 이분의 경우처럼 단순하게 보험만 점검하는 게 아니라 저축이나 노후 준비 등의 그 재무 상담을 할 때는요 가장 중요한 게 가정의 현금 흐름을 파악하는 겁니다. 전문가분들이 상담하실 때 제일 강조하시는 게 현금 흐름이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사연자분 그 가정의 현금 흐름을 파악해 보니까 남편분의 수입은 약 460만 원 정도 되셨는데요. 네. 생활비가 약 240만 원. 따님이 이번에 취업을 하셔서 더 이상 생활비가 늘어날 상황은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고정 지출이 주택담보대출로 매월 40만 원, 정기적금 50만 원이 지출되고 있었는데요. 네. 과소비도 없고 대출도 많지 않아서 원리금 상환이 부담되지 않을 수준이었고 현 상태만 봐도 부채는 이제 은퇴 전에 모두 상환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게 상황을 보니까 그렇게 막 부정적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사연자님의 속상한 마음도 이해가 어느 정도 되는 게 이 정도면은 그렇게 막 나쁜 건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남편분이 너무 뭐라고 했다. 그죠? 네, 저도 주디와 같은 의견인데요. 그죠? 그런데 남편의 그 문제는 남편분 말대로 그 보장성 보험료가 너무 많긴 했어요. 예, 보험료만 총 한 126만 원 정도 납입을 하셨는데 연금 목적으로 가입한 40만 원의 보험도 종신보험이었고요. 연금이 아니라. 네, 약 76만 원 정도의 3인 가족 그 보장성 보험도 특약 구성이 매우 협소한 특약들이 많았는데 그래서 좀 아쉬운 게 많았어요. 그리고 화재 보험으로 한 10만 원 정도 이렇게 총 126만 원 정도의 보험료가 납입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사연자분께서 정말 알뜰하게 가게를 꾸려 나가셨습니다. 근데 정작 낭비되고 있는 구멍이 보험료였다는 거. 이런 가정이 너무 많아요. 자, 일단은 두 분을 만나서 너무나 다행이다라는 생각은 들고요. 만약에 더 늦었다면 돈은 돈대로 낭비가 되고 또 보장까지 협소했다고 하니까 정작 아프거나 다쳤을 때 보장조차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상황이 왔겠죠. 노후 준비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었겠고요. 그래도 두 분 만나 너무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또 한 번 듭니다. 근데 어쩌다가 보험을 이렇게 가입을 하시게 된 거예요? 네, 대부분 보험 가입을 지인분들한테 부탁으로 가입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쭉 훑어보니까 가장 큰 문제가 제가 아까 얘기했던 제가 한때 사랑했던 종신보험으로 한때 왜 사랑했던 거예요? 나 그게 이유가 또 궁금해. 아까도 여쭤볼래다 말았는데 한때는 왜 사랑하셨던 거예요? 제가 예전에 다녔던 그 회사는 종신보험만 위주로 판매하는 회사를 제가 다녔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축도 종신보험, 보장성 보험도 종신보험. 그래서 저는 종신보험 교였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그게 다 된다라는 생각을 하셨었거든요. 네. 그렇군요. 그래서 사연자분도 봤더니 연금으로 가입한 상품도 종신, 그리고 보장성 보험으로 가입한 보험도 종신. 아마 지인분들이 종신보험을 사랑하는 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번 주에 제가 얘기 드렸었는데 화재보험 10,000원이면 가입이 된다고 했잖아요. 맞아요. 화재보험도 10만 원짜리를 가입을 하고 있어서 총체적 난국이었습니다. 사정이 어렵다는 지인도 부탁을 했을 거고 뭐 이거 하나 진짜 좋은 거야 라면서 또 지인이 부탁을 했을 거고 여러 지인들이 찾아와서 뭐 가입을 시켰다라고 앞서 이세훈 전문가가 말씀을 하셨어요. 자, 지인들의 부탁이면 사실 거절하기 쉽지 않죠. 우리 동기분들 중에도 지인이 가입을 해달라고 해서 가입했어요. 이런 분들 많으셨는데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가입한 연금이 종신보험이었고요. 보장성 보험도 종신. 아니 왜 이렇게 종신만 가입을 하신 걸까요?
모두 한 생명보험사에서 가입한 상품들이기 때문에 종신보험 위주로 가입하신 거고요. 그리고 사연자님 그 지인분도 그 회사에 소속되어 있는 설계사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다른 회사의 상품을 권유하기도 좀 어려운 한계점이 있습니다. 이선우 전문가님이 지인 아니죠? 아까 전에 사랑했던 이렇게 얘기했던 그러니까 이런 경우인 거예요. 한 회사에 소속이 되어 있으면 그 회사의 상품 중에서 제일 좋은 걸 권하시겠죠. 근데 이제 그렇게 됐을 때가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네, 예. 맞아. 근데 이게 누구의 잘못이다라고 얘기하기보다는 당시에는 그분은 그 상품밖에 권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인 맞아요. 거예요. 그리고 근데 좀 아쉬운 거는 시행착오로 보기에는 너무 많은 보험료가 낭비되고 있어서 좀 문제이고요. 가입한 상품이 종신, 그놈의 종신. 근데 종신보험이 나쁘진 않고 정말 그래도 이거 잘 활용하면 정말 괜찮은 상품이거든요. 맞아요. 근데 어떤 상품인지 모르고 가입한 게 제일 문제예요. 그렇죠. 종신이라는 것이 나쁘다라는 건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이 종신보험을 건강보험으로 알고 가입하고 종신보험을 연금 상품으로 알고 가입하고 이렇게 잘못 알고 가입하는 거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라는 겁니다. 게다가 종신보험은 비싸요. 그래서 지금 남편분한테 한 소리까지 들으셨죠. 이게 너무 속상한 거예요. 보험료를 과도하게 내고 있다는 사연자분 가정 정확하게 어떤 보험을 가지고 계셨고 얼마를 내고 계시는지 그리고 또 얼마나 보장이 협소한지 확인 좀 해주십시오. 네, 우선 남편분은 한 건의 운전자 보험과 한 건의 종신보험을 가입하셨는데요. 네. 사망보험금, 실손의료비, 암진단비, 수술비 등 다양하게 특약들이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하나하나 설명드리자면 실손의료비 같은 경우는 2세대 실손의료비를 가입을 하셨어요. 가장 중요한데 이 실손의료비는 너무 잘 가입을 잘 하셨고요. 3대 진단비는 암 3천, 뇌출혈 2천, 급성심근경색 2천만 원을 가입하셨는데 청취자분들도 아시겠지만 그 뇌출혈 급성심근경색의 진단 범위는 굉장히 좀 협소합니다. 뇌혈관 또는 허혈성 심장질환, 특정 심장질환보다는 매우 협소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아쉬운 부분이었고요. 보강이 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종신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입원비, 수술비는 잘 가입하셨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보험료예요. 보장도 충분하지 않은데 한 건의 종신보험료가 36만 원이면 너무 비싸거든요. 그죠. 야, 종신보험 사망보험료가 비싸다라는 거는 알고 있었지만 한 건인데 종신보험료가 36만 원. 진짜 비싸네요. 네, 이렇게 비싼 이유가요. 주계약으로 구성된 사망보험금이 비싸서 그런 것도 있는데 네. 2세대 실비로 가입이 되어 계세요. 그래서 이제 계속 갱신이 되잖아요. 그래서 처음 가입했을 때 이 금액은 아니었을 겁니다. 근데 시간이 흐르면서 계속 갱신이 됐고 2세대 실비 같은 경우에는 50대부터 많이 올라요. 네, 그래서 계속해서 보험료가 많이 올라가는 부분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2세대 실비를 4세대로 전환하시기로 했고요. 보험료는 60% 정도가 줄어들었습니다. 아, 잘하셨네요. 이게 실손 의료비가 꼭 필요하다는 거는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몇 세대 실손으로 내가 가져가야 하느냐 이 부분 때문에 다들 머리 아파하시거든요. 나이가 많아질수록 이게 1세대, 2세대, 뭐 3세대, 4세대도 물론이지만 기존 거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보험료가 굉장히 많이 인상되기 때문에 진짜 많이들 고민하시더라고요. 네, 맞아요. 저희들도 상담하다 보면 실손의료비 비용의 문제, 이 문제를 가장 심각하게 고민하고 그렇기도 합니다. 그런데 실손의료비는 갱신형으로 가입하기 때문에 나이가 많아질수록 보험료가 인상될 수밖에 없어요. 그죠. 하지만 내가 병이 있어도 현재 판매되고 있는 4세대 실손의료비로 전환할 수 있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사연자님 부부 같은 경우는 모두 4세대로 전환해서 보험료를 좀 절감하기로 했고요. 네. 그리고 남편분 종신보험은 해지를 하게 되면 손실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감액 완납을 해서 보장대로 받고 보험료도 내지 않도록 했습니다. 네. 감액 완납 요거 앞서 3부에서 설명드렸었죠. 자, 우리 동기분들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부족한 점이 있거나 혹은 내가 가입한 보험이 뭔가 잘못됐다 하더라도 길을 잘못 들어도 우리가 다시 돌아가면 되잖아요. 무조건 해지하는 건 아닙니다. 전문가가 어떻게 가야지 우리가 종착점으로 빨리 갈 수 있는지 무조건 그 길 잘못 들었다고 처음으로 되돌아와야 되는 건 아니에요. 살짝만 돌아가도 될 수 있도록 아니면 이 길로 가도 종착점으로 갈 수 있어요. 라는 방법을 알려주신다는 겁니다. 왜? 이 길을 다 알고 있는 내비게이션 같은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지도 펴서 어떻게 가야 되는지 고민하지 마시고요. 옛날 지도 펴서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최신형으로 업그레이드된 내비게이션 갖고 계신 우리 전문가들에게 꼭 어떻게 가야 되는지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무료로 상담해 드릴 거고요. 자, 그러면 사연자 가족분들은 어떻게 정리정돈이 됐는지 기대감을 갖고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실손의료비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거는 비용 때문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실손의료비는 4세대로 전환해서 가져가기로 했고요. 네. 종신보험을 감액 완납하면 3대 진단비, 입원비, 수술비 그리고 사망보험금까지 모두 다 보장 금액이 줄어듭니다. 이렇게 하면 줄어든 보장은 보장대로 좀 받을 수 있는데 네네. 장점은 줄어든 보장보험료에서 나오는 해약환급금으로 앞으로 내야 될 보험료를 다 완납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보험료는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네. 하지만 줄어들기 때문에 이 부족한 부분은 보완을 꼭 하셔야 돼요. 그죠, 맞아요. 다행히 50대 남편분의 건강 상태가 좋았기 때문에 일반 종합보험으로 좀 준비를 했고요. 네. 암 주요 치료비, 뇌혈관, 심혈관 질환, 후유장애 수술비까지 비갱신형으로 보완을 했고요. 이 보험료는 약 한 15만 원 정도면 충분하겠더라고요. 암 주요 치료비 같은 최신 특약들도 추가를 했고요. 심장도 허혈성 심장질환보다 특정 심장질환 진단비의 보상이 좀 더 넓습니다. 보상해주지 않는 것들까지 보상해주기 때문에 이 진단비까지 그렇게 준비를 했는데 그래서 4세대 실손의료비는 3만 원대로 보험료가 줄어들었고요. 종합보험료 15만 원, 기존 운전자 보험료 만 원대, 그래서 총 19만 원대 보험료인데 상담 전과 비교하면 월 18만 원 정도를 절감했고요. 보장 범위만 따지더라도 그 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좀 넓어졌습니다. 네. 이 부분도 여러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허혈성 심장질환보다도 특정 심장질환 진단비가 더 범위가 넓다라는 거. 자, 그럼 아내분의 보장성 보험은 또 어떻게 정리를 해주셨습니까? 네, 아내분도 한 건의 종신보험을 가입했는데요. 월 보험료가 이제 24만 원 정도를 내고 계셨고 여기도 이제 2세대 실비로 갖고 계셨고 동일하게. 예, 네. 보험료가 많이 올라갔어요. 네. 그래서 아내분 같은 경우에도 2세대 실비를 이제 4세대로 전환하기로 했고요. 네. 남편분이랑 달리 이제 아내분은 그 종신보험이 유니버셜 기능이 있었기 때문에 감액 완납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비는 특약으로 뺀 상황이었고 네. 종신보험은 좀 아쉽지만 해지하기로 결정을 하셨고 부족한 부분은 종합보험 손해보험의 종합보험을 통해 가지고 3대 진단비라든가 암 주요 치료비, 수술비, 후유장애 이렇게 좀 범위가 넓게 준비를 했고요. 심혈관 질환이라든가 특정 심혈관 질환들도 보장 범위를 넓게 준비했더니 월 보험료가 16만 원 정도로 충분했습니다. 네. 그래서 24만 원에서 16만 원으로 8만 원 정도로 절감했습니다. 근데 앞서 남편분하고 아내분 둘 다 종신보험인데 남편분 거는 감액 완납이 되는 상품, 아내분 거는 감액 완납이 안 되는 상품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감액 완납은 안 되지만 감액을 해서 계속 가져갈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왜 해지를 선택하신 겁니까? 일단 감액을 해서 감액해서 가져가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기에는 보험료 비중이 너무 높았어요. 네, 그리고 남아있는 종신보험에 납입 기간도 많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손해를 보더라도 해지하는 쪽으로 결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놓고 어떻게 가져가시는 게 더 유리한지를 함께 논의를 해본 결과 이제 청취자분도 그냥 정리하는 게 낫겠다라는 부분을 선택을 하신 거네요. 자, 그러면 보험료가 월 8만 원이 줄어들고 보장 범위가 더 넓어졌다라는 부분 아내분 이제 정리를 해드리고 따님 보험도 저희가 한번 살펴봐야죠. 네, 따님 보험도 종신보험이었는데요. 네. 따님의 경우에는 정말 특약 구성의 문제가 더 많았습니다. 사망보험금만 높게 책정이 되어 있었고요. 상해 특약을 제외한 모든 질병 관련된 특약들이 다 갱신형이었습니다. 보장 금액도 매우 낮았는데요. 나이가 젊고 평생 갱신형 보험료를 인상해서 납입해야 되는 그 문제점도 있었기 때문에 따님도 어쩔 수 없이 해지하겠다는 결정을 하셨습니다. 아내분과 마찬가지로 종합보험으로 3대 진단비, 암주요 치료비, 수술비, 후유장애 등 보장 범위가 넓은 특약들로 좀 준비를 했더니 네. 월 보험료가 똑같이 15만 원이 나왔어요. 보험료는 기존과 동일하지만 비갱신형으로 20년 정도만 납입하면 되기 때문에 총 납입 보험료는 훨씬 더 저렴했고요. 그리고 화재보험의 경우에도 월 10,000원이면 충분한데 10만 원이나 내고 계셨잖아요. 그죠. 이 9만 원의 보험료는 적립이 되긴 하지만 여기에서 상당 부분
사업비 수수료로 빠져나가고 나머지가 저축이 되는 구조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10년을 완납하셔도 원금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축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과감하게 해지하고 10,000원짜리 화재 보험으로 변경했습니다. 자, 이렇게 화재보험 같은 곳에 적립금 들어가 있는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나도 화재보험 들었는데 10,000원 아닌데? 되게 많이 내는데? 하는 분들은 적립금이 혹시 들어가 있지 않은지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적립금이 들어가 있다면 그 돈이 그대로 쌓이는 게 아니라 사업비라는 걸 빼고 쌓인다는 거. 그대로 쌓이지도 않는다. 내 돈을 누군가가 빼고 쌓고 있다. 그러면 이것도 저축은 아니죠. 요거 아깝습니다. 요거 정리하시는 것도 필요하다. 자, 그럼 총정리 한번 해볼까요? 네, 총 정리를 해드리면 3인 가족 보험료는 76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조정을 해서 월 26만 원 정도를 절감했고요. 보장은 비교할 수 없이 넓어졌습니다. 그리고 화재보험도 10만 원에서 9만 원짜리로 9만 원을 절감해서 총 보장 보험에서만 35만 원을 절감했고 은퇴를 위한 적투 자금으로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네. 자, 이제 35만 원 절감한 거, 여유를 찾은 이 돈으로 노후 대비해 주셔야죠. 네. 어떻게 해주실 건가요? 우리 인생에서 피할 수 없는 게 은퇴지 않습니까? 그럼요. 네. 제일 큰 관심사도 은퇴입니다. 네. 그래서 연금들 그렇게 해서 보험사에 많이 준비를 하는데 가장 피하셔야 될 게 종신보험을 연금으로 가입하시는 겁니다. 맞아요. 그래서 종신보험에 연금 기능이 있기는 하나 이게 연금으로서는 상당히 부족하고요. 그리고 금감원에서도 가장 권고하는 사항이에요. 종신보험을 연금으로 5회에서 가입하지 말라. 이게 제일 큰 권고 사항입니다. 그래서 연금 목적으로 가입했던 월 40만 원의 종신보험을 해지하기로 했고요. 다행히 지금 해지할 경우에는 손해가 이제 많이 줄어든 상태였기 때문에 과감하게 결정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네, 종신보험 해지하는 시점도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걸 연금으로 5회 했다, 당장 해지하는 게 아니라 해지하는 시점에 따라서 손해율이 굉장히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런 것도 손해율표라는 거,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함께 상의하시는 게 필요하다라는 부분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요. 자, 그래서 저축할 수 있는 이 돈과 시간 어떻게 투자하기로 했어요? 네, 아내분과 상의해봤는데 앞으로 저축할 수 있는 시간을 한 10년 정도로 봤어요. 때문에 연금을 한 월 30만 원으로 10년간 납입하기로 했고요. 65세 때부터 연금을 수령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기존 보장성 보험료 포함해서 월 45만 원이 남는데 이 중 35만 원은 연금에 추가 납입을 하기로 했고요. 나머지 10만 원 정도는 이 아내분이 지역가입자로 그 국민연금에 가입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연금은 그 10년 이상 납입을 하면 65세 때부터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고 물가상승률을 반영해서 연금액도 인상되기 때문에 네. 그 노후 준비의 기본은 국민연금부터 시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맞아요. 노후 준비의 기본은 국민연금부터라는 거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아는 분이 실비 2세대를 갖고 계신데 20년 만기라고 되어 있대요. 실손보험이 20년 납기라면 그 이후는 보장을 어떻게 하죠? 라는 질문을 주신 분이 있어요. 이분의 질문 해답 좀 주시죠. 3698님의 질문이었습니다. 질문 다시 좀 해도 되겠습니까? 아는 분이 실손보험 2세대를 갖고 계신데 20년 만기라고 합니다. 실손보험이 20년 납기라고 되어 있으면 그 이후에는 보장을 어떻게 받죠? 라는 질문. 일단 그 보장 내용이 주계약 만기를 가지고서 오해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주계약이 그 만기인데 실비는 그 이제 그 주계약 만기하고 좀 다를 수도 있고요. 근데 실제로 그 주계약이랑 실비하고 만기가 같다라고 하면은 실비를 4세대로 전환하면은 100세까지 유지를 해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 전환하는 방법도 고민해 보셔도 되고 아니면 증권을 제대로 확인해 보시는 부분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실손은 자동으로 계속 갱신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그 상품마다 다르고요. 네. 1세대, 2세대는 그 자동으로 갱신되는 게 맞지만 주계약 기간에까지만 네. 80세면 80세까지만 갱신이 되고요. 100세면 100세까지 갱신이 됩니다. 하지만 3세대는 3세대와 4세대는 만기 기간이 있어요. 3세대는 15년, 4세대 같은 경우는 짧게 5년. 5년 뒤에는 자동으로 이 실손의료비가 없어지기 때문에 재가입 절차를 거쳐서 다시 가입하셔야 됩니다. 좀 그러면 어렵나요? 아니요, 어렵다기보다는 그럼 20년 만기라고 되어 있는데 그럼 이분은 20년 뒤에 자동으로 실손은 갱신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주계약이 자동으로 갱신이 되면 가져갈 수 있는데 주계약이 20년으로 끝나버리면 실손도 같이 종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이선우 전문가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4세대로 전환하거나 그 당시 판매되는 실손으로 전환해서 가져가면 실손을 계속 이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야, 여러분의 궁금증도 해결을 해봤고요. 오늘의 재무수칙도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재무수칙. 가정의 현금 흐름을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두 번째 재무수칙. 해지하기 아까운 종신보험 감액완납 제도를 활용해서 준비해 보세요. 네. 자, 금요일 금빛 재무생활 시간, 오늘도 금빛 브로맨스를 뽐내주신 임형록 전문가, 이선우 전문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두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방송 중에 상담해드리는 내용은 청취자 여러분의 올바른 투자 판단을 위해 참고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금융상품 가입이나 해지 같은 판단은요, 스스로의 책임으로 결정하셔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